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11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확대한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습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 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 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다른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비해 시작 시기가 빨라 지원 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인원은 연간 7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원 금액 인상은 8월 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지원을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노인의 경우 2020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이번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세에서 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 예외 진료비를 지급하는 청년 마인드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냉방 용품을 지원하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와 쿨타월 등 안전 냉방용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후원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과 혹서기, 혹한기에 대비하기 위한 물품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8월 12일부터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1,600명에게 한 명당 야간 조끼와 쿨타월을 한 개씩 후원합니다. 후원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0만 원 상당입니다. 후원 물품은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최근 주로 밤중이나 새벽에 폐지 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시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한 분 한 분의 제안을 소중하게 여겨 적극 검토했고 자치구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에 따라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의 개별 상담을 진행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 지원, 어르신 적합 공공일자리 연계, 안전 안부 등 안전 지원, 생활교육, 병원 외출 동행,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방문 간호사 건강관리 연계, 교통사고 예방 및 혹시기 혹한기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명수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안전하고 신선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약자의 동행을 위한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운전기사 취업 연계 경비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로구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운전기사 취업 연계 사업과 경비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택시기사가 감소해 택시회사는 구인난에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는 모바일 호출 기반 택시 서비스 전문기업 진모빌리티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북캠퍼스와의 협업으로 택시 운전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교육과 취업 연계를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40세에서 64세의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채용 설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설명에는 11월 포스터타워 마포, 25일 50플러스 남북캠퍼스, 내달 16일 포스트타워 마포, 10월 13일 50플러스 남북캠퍼스, 27일 구로구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스마트 운전기사 사업과 근무조건, 설명, 채용 지원서 접수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구로구는 경비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비원 취업은 법정 교육인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구로구는 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에서 진행되며 수강생에게는 교육비와 취업 연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 구민 60명으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구로구청 1층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구직 등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는 전주시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치매 예방 교실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는 지난 6월부터 약 2달간 노인 등 전주 시민들이 치매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치매 예방 교실인 도란도란 두뇌 톡톡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다양한 감각 활동 및 실제 일상생활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 기능 촉진으로 점점 퇴화되어 가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면근육 자극하기와 온몸 자극하기 등 뇌신경체조, 치매 예방체조,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현실인식 훈련,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인지훈련 학습, 수혜와 공작 같은 소근육 활동 등입니다. 전주시 치매 예방교실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개됐으며 올해 운영된 총 16회의 치매 예방교실에는 86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교육에
수료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10일로 예정된 수료식에서 그간 활동했던 사진과 작품을 보며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교육,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치매 환자 가족 자조 모임,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